어머니 이발한 게 이쁘네. 이뻐. 예, 머리 이발해서 이뻐. 뭔지 풀어. 전에는 진짜 이쁘단 말 들었었지만은 지금은 먹기 불던 거거든. 아, 옛날에는 이쁘단 말 들었어요? 예, 옛날에는 이쁘단 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 우리 그냥 궁금해서 나는 지금도 이쁘다란다. 예. 한 4개월 만에 이발을 하러 제 단골 이발집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발을 동네에서 뺄게요 지를. 이리 가면 돼요. 동네에서 안 하고 이렇게 단골로 다니는 이유가 좀 함부로 좀 바뀌기가 좀 쉽지만 않대요. 하찮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저희 집 가는 길은 더 빠른 길이 있는데 모처럼 광주 시내 구경 좀 하려고 일부러 지금 충장로 금남로를 통해서 가려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1년 365일 방구석에 다 있다 보니까 금남로 충장로가 약간 보고 싶기도 해서 도심지를 한번 관통해서 가려고 좀 삥 돌아갑니다. 오늘이 29일인가요? 12월 29일. 제가 젊었을 때는 오늘 같은 날 여기를 얼마나 많이 쏘아 다녔겠습니까? 예, 저는 초, 중, 고, 대를 전부 다 외지 안 나가고 여기서 나왔고, 또한 직장도 광주에 본사나 지사가 있는 곳만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도 광주에서 했죠. 광주에 본사나 지사가 있으면서 대기업인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과 공기업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40살 대단 때 20년이 넘었죠. 그때 괘씸죄에 걸려서 제가 파면을 당했어요. 아예. 예. 복순아. 예. 복순아. 예. 어머니가 계속 지금 약간 좀 선망현상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제 의지로 살았던 제 인생은 40대까지예요. 40대 이후에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히터가 나오니까 약간 재채기를 하네요. 40대 이후에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인생을 많이 방황을 했어요. 사업도 했죠. 사업 됐는데 저는 제가 똑똑하고 유능한 줄 알았는데 사업 수완은 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인 그런 혹독한 시절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자식을 셋 중에 둘을 다 추가시켰습니다만은, 자식 교육 시킬 때 영어 수학 잘한다 해서 성공한 거 아니다. 이 말의 그 정확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겸손하거라, 나대지 말거라, 상대방을 배려해라. 상황에 파악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성장 과정에서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또 사회에 성공한 거 아니라,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이 모난 돌이 정을 먼저 맞는다. 모난 돌이 정을 많이 맞는다. 먼저 나서지 말아라.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모난 돌이 정을 먼저 맞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을 배려해라, 상대방을 배려해라, 이 말은 사실 흘러간 그런 쪽으로 많이 듣곤 하죠. 그러나 심각하게 저한테 전달해 준 그런 선배나 부모님이나 기타 등등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은 착하게 살아라, 먼저 나대지 말아라, 모난 돌이 먼저 맞는다, 이 말을 많이 했죠 저한테. 이제 금남로를 방금 지났어요. 여기가 이제 충파를 지나서 광주 세무서 그 앞인 것 같네요. 여기 사람 많군요. 참 이제 그냥 못행마리를 생각가장들 덮어갔네. 하여튼간 제가 어떤 공기업에서, 제가 KT에서 파면당했어요. KT에서 파면당했는데, 저를 파면했던 그 세력들은 깜빵에 가거나 다 이렇게 안 좋게 다 관뒀죠. 그것은 저 민사적 시효가 다 끝난 후에 다 그렇게 됐어요. 먼 훗날 그렇게 됐어요. 제가 2000년도에 관뒀는데, 파면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 10년도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 나온 김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제가 민사 부재 신청을 포기했어요. 지방노동위까지 갔다가 포기했는데, 그 행정심판을 포기했는데, 그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의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광주지방법원에 있는 김 무슨 부장판사가 다 코치를 했어요. 김 무슨 부장판사는 바로 불법 범죄단체 KT 경영진의 뒷배가 바로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지금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을 하다가 지금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 3층에서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부장판사가
지방 노동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이제 가요. 행정재판 하다가도 별로 의미는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제가 물론 대법원까지 갔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깝게도 권리 구제를 놓쳤습니다. 또 그때는 내가 당신들은 이렇게 행정재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건 제 오판이었죠. 사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 무서운지는 몰랐어요. 세상의 일을 거의다 저 의지대로 살았으니까요. 어릴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동네에서 하는 뭐 달리기, 이런 것에서부터 대학교 입시나 회사 취직 시험까지, 좀 건방지게 표현하자면 회사가 나를 면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면접해서 내가 골라서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남에게 질투를 살이 많지 그렇게 업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저한테 짐으로 부미랑 되더라고요. 똑똑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란 것은 사회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망을 형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면서까지 똑똑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KT 조직 내에서 내가 똑똑하려면,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위험에 다했을 때, 파면 당할 때 나를 응원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있었죠. 그러나 두각을 나타내면서 실명으로 저를 응원해 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심리적으로야 많죠. 마음적으로야. 그런 데는, 그렇게 나서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제가 설쳐됐다는 거, 너무 주변인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능력의 티를 냈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상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겸허히 보건대 진정코 내가 똑똑했더라면, 똑똑해서 어떤 조직을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그 개혁의 저항, 개혁의 마찰을 다 보듬고 갔어야만이 제가 진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보통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개혁의 저항이나 마찰을 불편하게 여기고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서는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실수였어요. 저는 그런 뼈저리는 교훈을 얻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KT에서 파면을 당하고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저보다 더 혹독한 교훈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일단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민사재판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더라면 조금 결과는 100% 달라졌을 것인데, 너무 쉽게 그 광주지방법원장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KT의 모든 비리를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사촌 동생이 나중에 전남 본부장을 하죠. 그 사람 그 사촌 동생이 김상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김상균은 저보다 서열이 뒤에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본부장을 하죠.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KT 파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억울하지만은, 그리고 아무리 이 권력이 꽉 잡고 있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그 행정 절차에, 그 정해진 제도권의 절차에 임하면 뭡니까, 좀 방시기가 있더라, 나중이라도 혹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봐요.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광주 지방법원 위세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상균이라는 그 부장판사 동생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자기 형이 어떻게 했다는 걸 자랑을 해요. 누구 비리를 저지른 KT 모 국장을 갖다가 잘 봐줬다, 그래갖고 풀어줬다, 이렇게 막 형의 그 힘을, 파워를 과시를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딱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나도 해봤자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행정재판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내놓고 보니 차라리 고등법원에서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개혁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고 저항이 있다. 그리고 그런 마찰과 저항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고 보듬고 가자. 필요 범위 내였죠. 개혁의 저항 세력을 모두 다 끌어가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개혁이 안 되겠죠. 다만 최소한 그런 개혁의 저항이 개혁의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최대한 주면서 그들을 보듬고 가는 것이 진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교훈을 제가 깨달았다 할까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것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 어려운 정답을 0.1초 만에 찾아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조직 내에서 조화롭지 못한다면은 그건 정답이 아니다고 봐요, 저는. 네.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집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집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우리는 그것을 환경 설정이다 그러죠. 환경 설정 내에서는 답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다 왔어, 어머니 좀만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물론 그들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피와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런 지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 안 왔어. 내가 알아, 걱정 말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동지를 규합해서 그 다음에
동지를 귀합하더라도 반대 세력을 적으로 알지 말고 최대한 배려해 가면서 서서히 기어가는 것이 정답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죠. 부득이 나 진짜 무슨 저항 세력을 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서 개혁해서는 개혁이 안 됩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적으로밖에 없을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그땐 어딘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예, 그때는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억울하게 모함 당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멸문지하를 당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이것은 뭐 개혁에 치밀함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반대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저는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을 적으로 해서 속전속결로 일망타지를 해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부단히 대화를 해서 같이 끌어갈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이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을 끈다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충수를 두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엄마 이제 가장 근데 꼭 갖고 가 내가 없을 건데 어찌 준다냐. 다 왔어 언니, 다 왔어. 자충수를 두게 된 경우가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기는 개혁도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진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시내 구경 좀 했네요.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뭔가 뻥 뚫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차가 어떠가지고 큰일 났네.